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리듬으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래된 침묵에 터널 속을 걷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날들 사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떠올랐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서 아주 천천히 피어오르는 물결처럼, 혹은 아직 틈도 생기지 않은 고치 안에서 바람이 먼저 흔들리며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것처럼 조용한 예감이 내 마음 한 귀퉁이를 건드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선명한 얼굴을 갖추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방식 하나만으로도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주었고, 어떤 날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져 어쩌면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홀로 이어졌던 고요함의 시기, 그 안에서는 세상이 멈춘 듯 보였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도 나 자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생각이 달라지고 대화가 미묘하게 변하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나 단호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이 변화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신호가 되어 속삭였다.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너가 아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였고, 벅찬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확신에 가까웠다. 고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세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나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의 결이 선명해지고 무수한 생각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모여들며 길을 점점 만들어갔다. 그동안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꿈과 바람들이 작은 조각처럼 맞물리기 시작했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던 막막함은 서서히 형태를 잃어갔다. 이 모든 과정이 단지 우연이나 기분의 변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어느 순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등을 가볍게 떠밀며 오랫동안 멈춰 서 있던 곳에서 다시 걸어나가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손길은 다급하지도 강압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내 속도가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렸다는 인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익숙함의 종말과 함께 찾아왔다. 고독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감싸던 공간들도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버티고 선 고요한 방은 어느 순간 나를 숨겨주던 장소에서 나를 붙잡아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벽은 그대로인데도 벽의 안쪽에 내가 들어맞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천장의 높이가 변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숨이 차오르는 것처럼 답답했고, 내가 앉아있던 자리마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자리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이 변화는 집이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쪽에서 일어나는 확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이 커지고 있었고, 그 커진 마음은 더 넓은 곳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멀리 떠나야 한다거나 물리적 공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내 안에서만 머물던 에너지가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 흘러가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다. 고독 속에서 나를 지켜주던 마음의 공간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생각을 다듬고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머물던 내면의 방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방은 더 이상 나를 편안히 머물게 하지 못했다. 감정들은 흩어지고 생각은 일정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였다. 그 방에서 나는 예전만큼 집중할 수 없었고, 아무리 고요해도 더 이상 고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비어있던 집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조금씩 무너져 가듯 내 내면의 공간도 더 이상 내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 붕괴는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내면의 공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새로운 공간이 건설될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징후였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도 감지되었다. 이전에는 군중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나를 지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고요한 곳을 찾아 숨어들고 싶었고 작은 말 한마디조차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낯선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나를 조금씩 살아나게 했다. 그들이 건네는 말 웃음 가벼운 눈맞춤 속에서 나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기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나를 보호하던 껍질이 얇아지고 있었고 다시 밖으로 걸어나갈 용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는 이제 나가야 한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소란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나로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다져놓기 위해 찾아왔었고 이제 다져진 만큼 뻗어나갈 시간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 감각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새로운 장의 문이 열리고 있었고 나는 그 문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었다. 고독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는 예전에는 나를 보호해주던 공간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두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한때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되고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 방은 예전처럼 포근하지 않았다. 햇빛이 드는 방식도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도 벽에 걸린 그림마저 이유 없이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공간인데도 크기가 줄어든 것처럼 답답하고 천장이 낮아진 것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이 밀려왔다. 이 변화는 공간이 실제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벽과 문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지만 이제 그 울타리는 내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막는 경계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내가 자라났구나. 고요를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그 고요의 안에 온전히 맞춰 들어가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단지 공간에만 머물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던 내면의 쉼터도 지금은 안전한 곳이라기보다 오래된 의자처럼 삐걱거리며 더 이상 나를 편안하게 앉혀주지 못했다. 예전에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 위해 찾아 들어가던 그 마음의 방이 어느 날부터는 제대로 집중을 허락하지 않았다. 생각은 흐트러지고 감정은 방향 없이 흔들리며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예전같이 편안하게 머물던 그 자리는 더 이상 나를 환영하지 않았고 마치 여기는 이제 네가 머무를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이 감정이 왜 찾아오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공간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내면이 흔들릴 때마다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 흔들림은 새로운 토대를 세우기 위한 전조였다. 낡은 기반이 무너져야 새로운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일부러 벌려놓았었다.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고 나를 둘러싼 모든 기척이 지나치게 거칠게 느껴졌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속을 깊게 흔들어 놓았고 아주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과하게 반응하며 지쳐버렸다. 그래서 나는 군중을 피했고 조용한 곳만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어딘가에서 생기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에서, 카페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서,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낯선 사람의 표정 속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 따뜻함은 새로운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미묘하게 떨렸다. 나는 더 이상 타인과의 거리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한 만큼 천천히 다가가 볼 용기가 생겼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예전처럼 숨막히지 않았고, 오히려 적당한 연결이 내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외면했던 세계와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나 자신에게 쏟는 감정과 관심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오랜 시간 나는 남들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며 살아왔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힘들어졌고, 누군가 슬퍼하면 그들의 슬픔이 내 어깨 위로 흘러들었다. 거절하지 못했고, 끊어내지 못했고,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뒤로 밀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을 거치며 나는 나도 지켜야 할 존재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다시 배웠다. 그러자 기적처럼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이해했다. 내가 모든 걸 받아낼 필요는 없구나. 남들의 감정은 남들의 것이고 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오랜 고독 속에서 내 감정의 경계를 다시 그리며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조금씩 배우는 과정에서 서서히 완성되어 갔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내면의 전환과 함께 내 바깥 모습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나는 외모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편안함이 우선이었고 꾸미는 건 피곤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머리를 조금 더 정돈해 보고 싶어졌고 거울 앞에 잠깐 더 서 있게 되었으며 괜히 입어보고 싶은 옷이 생겼다. 누가 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었다. 이 변화들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였다.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나의 외형과 내면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보고 싶다는 의지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의 고독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고독은 내게 상처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왔고, 이제 단단해진 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문턱에 서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 느껴지는 감정, 움직이는 에너지, all of it, 새로운 세상을 향해 조용히 기울고 있었다. 그것은 위태로운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고치가 스스로 갈라지는 순간처럼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변환의 시기였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세상이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한 또 다른 방식은 내가 살고 있던 공간이 갑자기 부서져 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실제로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렸다.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벽지의 작은 갈라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으며 집안의 침묵조차 한층 더 묵직해져 마음에 어둡게 내려앉았다. 한때는 나를 감싸주던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이 공간이 어느 날부터 나를 더 이상 품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성이 제 역할을 다하고 천천히 문을 닫아가는 것처럼 내 고독의 둥지 역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내보내려 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불안함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함께 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려 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 불안이 새로운 단계로 향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환경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안정을 느꼈고 고요를 사랑하며 마음을 정리했지만 이제는 그 고요가 더 이상 나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대신 어느 순간부터 깊은 정적 속에서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곳은 에너지를 채워주는 장소가 아니었다. 마치 벽과 천장이 아주 미세한 파동을 내뿜으며 나를 더 이상 붙잡아둘 의사가 없다는 듯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감각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심지어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성장의 결과임을 쉽게 부정할 수 없었다. 한때 내가 숨어있던 장소가 무너지는 것은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워버렸다는 의미일 수 있었다. 마음의 계절이 바뀌면 풍경도 따라 바뀌는 것처럼 나의 내면은 이미 옛 계절을 떠나가고 있었다.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 내면의 방 역시 더 이상 온전히 나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생각을 정리하던 그 조용한 마음의 자리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명확한 통찰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방 안에 먼지가 쌓여 시야가 흐려진 것처럼 생각은 계속 뿌옇게 퍼져나갔고 마음은 방향 없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다. 아, 이 공간은 나의 성장이 끝난 장소구나. 성장이 끝난 공간에서는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었다. 그 깨달음은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날선 현실을 부드럽게 감싸는 이해에 가까웠다. 그동안 이 마음의 방에서 나는 수많은 질문과 혼란과 싸우며 나를 세워왔고 이제는 그 방이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넌 준비되었다. 떠날 시간이다. 이 말은 이별 같으면서도 새로운 삶의 초대처럼 다가왔다. 신기한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군중 속에서 나는 작은 파편처럼 흩어지고 타인의 말과 감정은 내게 너무 거칠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멀리했고 나만의 조용한 섬에 숨어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섬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장소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깥의 세계가 다시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의 웃음이 편안하게 들렸고 낯선 사람이 건넨 짧은 인사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으며 예전에는 부담스럽던 작은 상호작용들이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약한 전류처럼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다. 군중이 더 이상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졌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연결감은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나는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힘듦이 내 감정인 것처럼 삽시간에 나를 잠식했고 누군가 슬프면 그 슬픔을 외면하지 못한 채 함께 무너졌다. 마음이 유난히 예민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고 나는 그것을 착함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나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아프면서도 근본적인 전환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아주 느렸지만 확실했다. 처음엔 누군가의 부탁을 어렵게 거절해 보았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감정이 나를 덮쳐오려 할 때 조심스레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모두의 감정을 떠안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해방이었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의 일부였다.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고독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레슨 중 하나였다. 이렇게 나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은 내 외적인 모습에서도 드러났다. 오랫동안 외모에 무심했고 꾸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그랬다. 편안함이 첫 번째 기준이었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감정이 바닥을 지나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던 무렵 나를 꾸미고 싶은 작은 충동이 생겼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싶은 마음, 거울 앞에서 표정을 천천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나다운 옷차림을 찾고 싶은 마음. 이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변화는 내가 세상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였다. 내 안의 빛이 다시 스스로를 향해 가리키기 시작했고 그 빛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귀결로 이어지고 있었다. 고독은 끝을 향하고 있었다. 그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존재했던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오래 잠든 씨앗이 흙 속에서 느리게 싹을 틔우듯 나 역시 오랜 시간의 어둠을 지나 이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고독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는 점점 더 섬세하고 깊게 스며들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변하는 방식에서 그 징조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오랫동안 나는 남들의 감정이 내 감정인 것처럼 살아왔다. 그들의 불안은 내 불안이 되었고 그들의 슬픔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다. 다시 말해 나는 경계 없이 흡수하는 사람이었다. 마치 투명한 유리잔처럼 누가 다가와 조금만 흔들어도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그 물결이 잦아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나는 방어를 위해 고독으로 숨어들었다. 그때의 나는 삶을 버텨내기 위해 반드시 혼자 있어야 했다. 홀로 있어야 마음이 잠잠해졌고 고요 속에서만 나는 나의 실루엣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독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내 안에 끝없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무너질 뻔했던 여러 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다. 나도 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느새 나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 깨달음은 자유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나는 처음으로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해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슬프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슬퍼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감정을 내가 흡수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해하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였다. 이전에는 타인과의 접촉이 나를 마구 흔들어 버렸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중심에서 붙잡아두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나의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다. 나의 경계는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았고 나는 그 경계를 지키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내면의 안정감은 외적인 태도로도 이어졌다. 오랫동안 나는 외모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다. 꾸미는 것은 피곤했고 편안함만을 선택했다. 고독의 시기에는 특히 그랬다. 머리는 자주 헝클어져 있었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짧았다. 옷차림은 기능적이면 충분했고 누가 보든 말든 관심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머리를 손질하는데 이유 없이 단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옷을 고를 때에도 이게 더 나다움에 가깝다는 흐릿한 감각이 눈을 스쳤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 나를 더 좋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 다시 세상 앞에 서고 싶은 마음. 이 작은 변화들은 그저 외모의 문제를 넘어 나의 존재가 다시 밖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오랫동안 나를 감싸고 있던 겨울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봄의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변화는 나의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한 감각에서도 나타났다. 고독의 시기 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다. 쓸데없이 깊게 생각하기도 했고 필요 이상으로 나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독의 시간은 내가 놓쳤던 진짜 열망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시간이었다. 세상과 거리를 두자 비로소 나의 음성이 들렸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꾸준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네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였지. 너는 이 방향으로 가야 했지. 너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나의 잠재력이 오랜 암흑 속에서 조금씩 깨어나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졌다. 마치 고요한 물속에 오래 잠겨있던 빛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향해야 할 길이 천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이 깨달음이 어떤 화려한 계시나 특별한 사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그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장 하나에 유난히 오래 머물러 있는 순간,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햇빛의 그림자가 유독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울리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그 흐름이 나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이해했다. 내 삶에서 고독이 맡았던 역할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더 이상 고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가 단단해졌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예전부터 막연히 두려워하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그 질문은 마치 빛이 어둠의 방을 비추듯 나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고독 속에서 나는 생각보다 더 많이 자라 있었고 더 많이 강해져 있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길로 걸어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이 깨달음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벅찬 자유를 주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다고만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길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열리고 있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알았다. 고독의 끝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외면이 아니라 확장이었다. 폐쇄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문턱을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다. 고독의 끝을 향해 다가갈수록 내 안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감각이었다. 예전에는 내 삶의 방향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하루를 버텨냈다. 눈앞에 놓인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가는데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꿈이나 목적은 멀리 있는 풍경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씨앗이 어둠 속에서 혼자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단순한 기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내면의 울림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분명한 부름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 또는 보이지 않는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듯한 느낌. 그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빛이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다. 고독의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했지만 그 질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던 시절이 오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독은 잔인할 만큼 정직한 스승이었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를 피해 도망칠 수 없었고 내 마음의 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마주해야 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은지, 나의 삶이 어떤 흐름을 따라 흘러가야 하는지. 그 질문들은 오래된 문처럼 삐걱거렸지만 그 삐걱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진짜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거칠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톤으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이제 나올 시간이다. 그 말은 재촉이 아니라 승인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학생에게 스승이 마지막 문장을 건네는 것처럼 나를 향해 부드럽게 열리는 문장이었다.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독과 정적의 시기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고독을 실패나 단절로 오해하지만 내가 경험한 고독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일종의 내면적 훈련이었고 정화였고 정돈이었다. 세상과 거리를 두는 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눈을 다시 배웠고 생각을 갈무리하는 능력을 회복했으며 감정의 흔들림을 견디는 내공을 조금씩 쌓아갔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나를 다가올 소명에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고독이 더 이상 어둠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은 빛으로 향하는 어둠의 통로였으며 그 통로를 지나온 내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롭게 느껴졌다. 고독의 끝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복잡하고 어지럽고 부담스러웠던 세상이 이제는 이상하게 부드럽게 보였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의 소리 카페에서 들리는 대화의 조각들, 아이가 웃는 소리 늦은 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의 속삭임.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한 것처럼 보였고 그 변화는 나를 두렵게 하기보다 오히려 설레게 했다. 고독 속에서는 세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피곤했지만 이제는 그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딛고 싶은 주체적인 마음이 꿈틀거렸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이 몸을 천천히 펴며 첫 발을 내딛는 순간처럼 내 의식과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타인에게 나를 보여줘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점이었다. 고독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고 누군가 나를 제대로 보기라도 하면 금방 상처받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나의 취향을 표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숨는 존재가 아니었다.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고 드러나도 부서지지 않는 존재였다. 내 안에 자라난 내적 근력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신호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바로 고독의 끝은 소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준비였다. 내면을 정비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생각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길고 깊은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끝에서 나는 드디어 이해했다.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무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내게 주어진 고유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필연의 단계였다. 이 깨달음은 벅차고 떨리고 어쩌면 조금은 무섭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마침내 불꽃으로 피어오르는 순간처럼 나의 삶이 새로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고독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마치고 자리를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네가 해낼 차례다. 나는 그 속삭임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고독의 끝자락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더 강렬하게 밀려오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나를 지탱하던 감정의 구조물이 조금씩 해체되는 것 같았고, 한때 안정이라고 믿었던 패턴들마저 더 이상 나를 붙잡아두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흔들림을 지켜보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고독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방어막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어막이 점점 힘을 잃고 있었고, 더는 나를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방어막은 나의 확장을 막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흡사다 자란 나비가 고치 안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비슷한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고치는 한때 정답이었으나 이제는 성장을 방해하는 틀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틀을 벗어나야 했다. 벗어나지 않으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태로 오래 머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타인에게 맞춰 살며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지우는데 익숙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고려했고, 불편하게 만들까 두려워 내 진짜 감정을 삼킬 때가 많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해지지 못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나의 감정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진 착함은 나를 소진시키는 방식의 착함이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었고, 배려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었다. 이 사실과 마주한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다. 오래전부터 나는 스스로를 상처내는 방식을 착한 사람의 덕목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고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자 나는 이 착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나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나의 경계를 세워야 했다. 나를 지키려면 불편해 보이는 선택도 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다. 누군가의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해 보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났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뒤따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죄책감은 점점 희미해졌다. 오히려 그 자리를 자존감이 채워갔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새로운 자유가 찾아왔다. 고독의 끝자락에서는 외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전까지는 내 모습에 큰 관심이 없었고, 애써 꾸미려는 욕구도 거의 없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외모를 다듬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졌고, 나를 꾸밀 이유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고독이 끝나갈 즈음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점점 길어졌고, 약간의 손질만으로도 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외면을 가꾸고 싶은 마음은 결국 내면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관심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였다. 머리를 정리하는 작은 움직임 하나 편안하면서도 나를 잘 드러내는 옷을 고르는 순간 하나하나가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다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내 안 깊숙이 파고들어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 변화는 내 일상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마음이 무거워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소한 일에도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고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도 기쁨이 스며들었다. 차를 끓이면서 퍼지는 향기 창문 너머로 비치는 늦은 해질녘의 붉은빛 책 속에 단 한 문장이 건네는 위로 같은 것들이 나를 다시 숨쉬게 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 감각이 깨어나는 것은 고독의 끝을 알리는 장면 중 하나였다. 무기력한 시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사소한 장면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마치 잿빛으로 보이던 세상이 다시 색을 되찾는 것처럼 삶 전체가 천천히 물감을 머금으며 새로운 결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고독은 나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독은 내 영혼의 근력을 길러주는 훈련이었고 수많은 감정의 층위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고독이 끝나간다는 신호들은 모두 따뜻하면서도 숙연했다. 그것은 마치 긴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조용히 알리는 봄의 입김처럼 느껴졌고 내 안에 얼어붙은 부분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즉 나만의 소명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나를 향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명은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울림이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는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는 믿음이 형성되고 있었다. 고독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세상 앞에 서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들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나아가야 할 때다. 고독의 장막이 서서히 거쳐갈수록 내 안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싹트기 위한 여백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예전에는 그 침묵이 무겁고 갑갑하게 느껴졌고 고요 속에서 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토양이었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침묵 덕분에 나는 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고 나의 아픔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 고독의 어둠은 한때 나를 압도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빛을 찾는 법을 배웠고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다. 그래서 고독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날 때 나는 그것을 무섭게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였다. 긴 숨을 내쉬는 순간마다 이제 진짜 새로운 단계가 오는구나 하는 감각이 밀려왔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순간에도 그 감각은 변함없이 나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변화는 세계와 나의 거리가 다시 좁혀지는 느낌이었다. 고독의 시기에는 세상이 너무 넓고 거칠게 느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날 것 같았다. 누군가의 시선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all of it 나를 흔들고 지치게 했다. 그래서 나는 내 공간 속으로 깊게 숨어들었다. 하지만 고독이 끝나가면서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초대처럼 느껴졌다. 거리의 소리조차 전과 달랐고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게 보였으며 예전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소란스러움이 이제는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 변화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알았다.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자 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던 세계가 이제야 나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고독 속에서 길러진 내적 힘이 이제는 나를 지키며 동시에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 고독의 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내가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느꼈다. 많은 시간 동안 나는 변하지 않는 내가 불안했고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고독이 끝나갈 무렵 나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도감으로 다가왔다. 예전에 나는 상처를 견디는 데 온 힘을 썼고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내 본질을 무디게 깎아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독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고독이 내가 원래 가진 본질을 다시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본래 더 아름답고 더 강하고 더 깊은 존재였다. 그 사실을 고독의 시간 동안 다시 배웠고 이제는 그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삶의 우선순위도 완전히 재정비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남들이 좋아할 것,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기대하는 것을 먼저 고려했다. 그 속에서 나의 욕구와 목소리는 계속해서 뒤로 밀렸다. 그러나 고독은 나를 내게로 돌아오게 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고독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회로의 복귀가 아니라 나의 길을 향한 여정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오롯이 나의 본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조용했지만 내면에서는 혁명에 가까웠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고독이 끝나가는 순간 사람은 보통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뒤로 물러나고 싶은 감정에 휩싸인다. 익숙한 것들에 머물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이미 내게 더 이상 맞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할 때 느껴지는 답답함처럼 나는 더 이상 그 틀 안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더 이상 멈출 수도 없다는 것 역시 분명했다. 성장한 나를 억지로 이전 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부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 걸음 내딛기로 결정했다.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이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작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인생에는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 끝나간다는 신호들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일종의 전조였다. 무언가가 곧 내 삶에 들어올 것이라는 직감, 새로운 변화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오래된 내가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런 느낌들이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고독은 나를 텅 비우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텅 빈 채로 오래 머물렀던 그 내면의 공간에는 이제 새로운 빛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고독 속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내가 새로운 삶의 문턱을 조용히 넘어서고 있었다. 고독의 끝은 절대 폭발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하며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섬세한 변화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나는 그 시대 앞에 서 있었다. 두렵지만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켜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고독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것은 삶이 갑자기 밝아지거나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이 내 삶 전체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웠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문을 바라보는 일상적인 장면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퍼져나갔다. 예전에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애써야 했다면 이제는 하루가 나를 부드럽게 떠밀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멈춰야 한다는 느낌이 없었다. 나를 붙잡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희미해지고 있었고 새로운 발걸음을 가로막던 두려움도 더 이상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천천히 여는 순간처럼 신선한 공기가 조용히 스며들며 방 안을 새롭게 채우는 감각이었다. 어떤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데 그 변화는 소란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아주 깊고 고요한 방식으로 나를 흔들었다. 드디어 나아갈 준비가 되었구나. 이 말이 스스로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고독의 끝자락에서는 삶의 사소한 징후들까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우연들이 묘하게 의미 있게 느껴졌고 하루 중 아무 때나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마치 길잡이가 되어주는 듯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기도 했고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꿈이나 취향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오르기도 했다. 이런 순간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커다란 지각 변동의 증거였다. 마치 깊고 오래된 강이 얼음 밑에서 조용히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삶도 천천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내 감정과 상처, 욕망과 두려움을 낱낱이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조금씩 회복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고독은 결국 나를 내게 데려오는 여정이었으며 그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한 지금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닌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특히 이 마지막 단계에서 크게 다가온 것은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깊은 확신이었다. 그것은 갑자기 떠오른 번뜩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내적 성찰과 경험의 결과였다. 고독의 시기 동안 나는 내가 가진 재능, 상처, 열망, 관심, 기질, all of it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순간 나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마다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세상에게 중요한 만큼 자신에게도 중요하다. 고독은 나의 역할을 찾는 과정이었고 고독의 끝은 그 역할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의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이 감각은 무서움보다 더 큰 경외감을 주었다. 마치 긴 여정을 끝내고 산 정상에 오른 순간처럼 세상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동시에 보이는 느낌이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부분은 내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이었다. 고독의 기간 동안 나는 내 결점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상처를 감추지 않고 직면하는 법을 배웠으며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익혔다. 완벽함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나답다. 이 새로운 나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고 그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용기가 생겼다. 이것이 고독이 만들어준 가장 큰 기적이었다. 마침내 고독의 끝에 서 있는 지금 나는 알 수 있었다. 고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 남아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나는 다시 외로움을 만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외로움은 다시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고, 내가 다시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고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내 안에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 고독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나를 빛으로 이끄는 조용한 안내자였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오랫동안 내 안을 지배하던 어둠과 정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고독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전혀 다른 나로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고, 나는 그 문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갔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리며 마침내 나는 첫 발을 내딛었다.